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될 것은 우리 교재는 232페이지입니다. 11번 테마인데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인데 이 테마가 이제 어렵고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계산 문제라든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부분에서 자, 35회 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두 문제가 여기서 관계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36회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높다 이렇게 보시고 잘 대비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학습 범위, 학습 방법, 핵심 쟁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 우리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이요. 우리가 이제 부담부 증여 관련한 것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또 되기도 하지만 또 계산 사례 문제가 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부담부 증여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인데 양도가액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데, 자, 요거 우리 제가 맨날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 앞선 회차에서도요, 우리가 뭘 설명했냐면 제가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 그 스토리 있잖아요. 이걸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이제 시가 5억 상당의 우리가 토지를 증여한다. 그랬을 때요.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증여한다. 자, 그랬을 때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갑이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너 받을래? 야, 그래? 야, 근데 내가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이 토지 담보로 3억 원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즉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진짜 얘가 정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스토리요. 그래서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관계를 말해봐라. 그래서 이거 취득세에서도 우리가 관계돼 있고 양도소득세에도 부담부 증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증여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이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 되는데 공짜로 준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그러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죠.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자한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때 이제 이 부담부 중에 요 사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요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양도가액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아까 그 사례에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여기 얼마냐면 5억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5억 원. 양도 당시 재산가액 5억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냐면 여기 5억 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요 5억이요. 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담부 증여시에는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은 항상 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 양도가액이 되는데요. 아까 그 사례 같으면 채무액이 3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채무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여기 항상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조건에 주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에서 이 토지를 갑이 예전에 1억 원에 취득했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 1억이죠.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고 똑같습니다. 5억이고 증여재산가액 5억, 그리고 채무액은 3억입니다. 자, 1억에 5분의 3이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6천만 원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기타 필요금비 다른 조건이 없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냐 그러면 양도가액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양도가액 3억에서 취득가액 6천 빼니까 양도차익은 다른 조건 없다고 했을 때 2억 4천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은 채무액 상당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은 조건에 주어지죠.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상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과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총 채무액. 요 사례 같으면, 자, 만약에 아까 그 사례 같으면 총 채무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여러분? 총 채무액은 3억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3억이었고, 아까. 그 다음에 총 증여상가액. 만약에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했을 때, 자, 아까 그 사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대상 자산가액은 이제 5억 상당 토지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 5억과 또 양도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제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증여상가액 분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 5억이요. 아까 토지 5억. 그러면 10분의 5.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고 3억에 2분의 1이니까 채무액은 얼마가 된다?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채무액을 구하는 겁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했을 때 채무액은 총 채무액 곱하기, 자,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에 대한 총 증여상가액분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놓으시고, 위에 거, 자, 부담보증여시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구해서 양도채 구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부담보증여시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액 상당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취득가액은 조건에 주어지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상가액 채무액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고가주택에 대한 우리 양도채 계산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똑같이 양도채액 계산하는데, 이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채액 계산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자, 근데 요 가로안을 보니까, 이제 가로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가로안의 내용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와, 이게 겸용주택을 말하는 거죠.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즉, 자, 고가주택인데 겸용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자,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겸용주택, 원래 주택면적이 주택 EMF보다 크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그죠?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권 갖췄다 그러면 전부 비과세, 건물면적. 근데 다만 이렇게 겸용주택이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겸용주택을 팔았는데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자,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 겸용주택과 관련한 고가주택이 겸용주택일 때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세우는 고가주택에 대한 우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증제, 양도채 계산과 장특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채 계산입니다. 이거는요, 소득세법 우리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전체 양도차익이요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합니다. 12억을 왜 빼주냐면, 우리가 비과세권을 갖췄다. 어떤 주택이, 그럼 보세요. 자, 어떤 주택이 실거래가 우리가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권을 갖췄습니다. 어떤 주택이, 그러면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근데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비과세권을 갖췄는데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 자, 한번 봅니다. 그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랍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실거래가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는지를 또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비과세권 충족하는 고가주택이요,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땡,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자, 또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입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억까지 비과세하는 것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장기부유통제액이요, 비과세권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 계산도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장기부유통제액, 그래서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장기부유통제액. 자, 우리가 양도가에서 필요금비를 뺀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를 적용하죠.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그렇게 구한 전체 장특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우리 이따 두 문제 나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요, 만약에 5년 보유, 그 다음에 5년 거주했습니다. 5년 보유 및 보유한 중 5년 거주를 했습니다. 5년 보유, 5년 거주를 했고요.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인데, 여러분,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지 양도한 가액이 15억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15억, 즉 12억을 초과했다? 그럼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고가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5억, 자,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15에서 12 빼니까 3이고 3, 5, 15. 15분의 15니까 양도차익 얼마다? 1억.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자, 요 사례, 똑같은 사례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유 연수의 양도세 과세의 1세대인 고가주택은 보유 연수에다가 4%씩이요. 자, 4, 5, 20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 여기다가 자, 거주 연수의 4%씩이요. 4, 5, 20. 자, 거주기간별 공제율 20%.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정하는데,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이요. 그래서 40%를 장특공제 공제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1억에 40%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안분 계산에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4천만 원, 그러니까 1억에 4천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6천만 원이고, 기본공제는 여기서 자, 보세요. 비과세권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특공제가 안분 계산하는데 기본공제나 세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공제 250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산 양도 없다고 했을 때 250 하면, 그러면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은 소기과 5,75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장특공제액을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합한 공제를 구해서 장특공제액을 구했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 양도소득 금액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요, 요 똑같은 사례에서 그냥 장기부유통제액만 구하라고 했으면,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장특공제액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특공제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먼저 양도차익이요,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가에서 필요금비 뺀 전체 양도차익 5억, 여기다가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보유 연수의 4%씩, 거주 연수의 4%씩, 양도세 과세 1세대는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그게 40%입니다. 자, 그러면 5억에 여러분요, 5억에
40%니까 공제율 40%니까 5, 4, 20 얼마입니까? 2억 원이 자 됩니다. 전체 장특공제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10억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3이고 약분하니까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2억이 5분의 1이니까 자 2억이 5분의 1이니까 2억을 5개로 나누니까 양도세가 얼마입니까?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의 이 장기 특별공제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안분해서 구한 양도 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해서 4천만 원 구하는 거나 자 전체 양도 차익 곱하기 장특공제 공제율 40% 곱해서 한 전체 장특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12억 이렇게 안분 계산하는 거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약에 장기 포용제액을 이런 고가주택 비과세권가 주는 고가주택에 바로 장기 포용제액만을 구하라 장특공제액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안분해서 구하고 만약에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라 그랬으면 안분해서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공제를 적용하면 결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이렇게 이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자, 겸용주택을 양도했는데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럴 때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고요. 우리가 다음 문제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그랬는데 작년 시험에는 이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요게 이제 종합문제 서술형 종합문제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왔었고 또 계산문제에서도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물었었고요. 자 그랬습니다. 또 국외예산 양도소득세에서도 요 관련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었고 그래서 이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말하자면 직간접적으로 세 문제가 관계돼서 나왔었는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작년에 집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뭐 독립한 문제 정답지문으로 또 나올 가능성보다는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그런 걸 깔려 나올 걸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자,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여러분 구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은 이렇게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소득금액이요. 자,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과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결손금 통산하지 않고요.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뭐 신탁수익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로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하고 주식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해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마이너스 생긴 것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 통산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끼리는 주식끼리는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알고 있는지 요 내용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손금 통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사실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고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은. 근데 만약에 플러스가 생긴 게 있고 마이너스가 생긴 게 있다. 결손금. 그럴 때도 결손금은 그러면 통산해서 이제 양도세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결손금 공제 통산이요. 자, 지금 보면 제가 그랬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하고 주식끼리는 이렇게 파생상품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결손금 통산할 때
자산별 양도차손은 자 봅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먼저 통산합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곳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요. 남는 게 있으면 그런 후에 미공제된 결손금은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이제 통산하고요. 그 다음에 미공제분의 처리를 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입니다. 자, 미공제된 이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이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다음 과세기간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요.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그대로 소멸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 부동산 임대 소득의 결손금은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요건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손금은 2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발생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집을 대대적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수리했습니다. 수리 비용이 3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올해 이제 임대 소득으로 2천만 원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손실 받잖아요. 자, 요거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근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 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양도자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마이너스 4천 결손금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뭐 상권이 유망하다고 그래서 상가를 샀는데 옆 동네 신상권이 생기면서 이쪽이 이제 상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상투 잡았는데 상권이 더 자꾸 이제 죽어가니까 더 손해 볼 것 같아가지고 가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더 손해 안 보려고 4천 손실 보고 팔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만약에요, 또 만약에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았고, 근데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고, 이 사람이 또 건물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 만약에 1천만 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세율은요, 얘가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얘가 40% 비례세율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얘가 또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주식 만약에 20% 비례세율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자, 70%, 그 다음에 60%, 50%, 40%, 그 다음에 6에서 45%. 얘네들은요, 다 보세요. 얘네들은 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하고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얘네들 같은 애들, 토지, 건물,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 여러분 보세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합니다. 6에서 40, 여기서는 지금 6에서 45%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요거하고 결손금 통산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양도세 안 낼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요번에 보세요. 자,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또 결손금 통산합니다. 이거 비례세율 적용되는 요거하고 결손금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천이에요. 자, 그러면 주식과는 소득금에 구별하죠. 얘네들 결손금 통산할 수 없어요. 주식하고는. 주식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 결손금은, 자, 여러분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 결손금 통산 관련한 얘기,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직계주민 소득간 2월 과세 특례입니다. 이건 이제 35회 시험 때 이게 사례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 지문은 제가 계속 평상시에 강조한 내용이 나왔고요. 설명한 내용이 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월과세 특례는 어떤 거냐? 자, 제가 먼저 요거 이월과세 특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사례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죠. 자, 배우자 직계주민 속한 이월과세 특례는 이런 겁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에. 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이월과세 특례. 자, 어떤 재산을 배우자 직계점서로부터 증여받았어야 되냐면요, 다른 건 안 되고, 자, 요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무슨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이런 것들, 골프회원권 같은요. 자, 이용회원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올해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양도일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주식 포함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배우자 직계점서로부터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요. 자, 그러면 배우자 직계점서로부터 이런 것들을 증여받았을 때 이월과세 특례인데요. 먼저 제가 또 사례를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과세 특례 문제 나오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갑, 그 다음에 을, 병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상상하면서 문제 푸시라고 그랬는데요. 증여자 갑이고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중속 관계입니다.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몇 년 내에 양도하냐면요, 10년 내요. 자, 배우자 직계중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내 이런 것들을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그러면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이월한다는 것은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월한다는 건데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증여자가 어떤 부동산을 만약에 19년 3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취득할 당시 취득가격은 만약에 2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중속에 증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 달에 증여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때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였냐면 증여 재산가액은 만약에 6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2025년 만약에 10월 달에 양도를 했습니다. 제3자 병에게. 양도 가격은 예를 들어서 7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배우자 직계중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했잖아요. 그럼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납세무자 누구라고요? 수증자가요.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봅니다. 양도가액은 7억인데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 양도가액 7억, 취득가액 2억, 양도세 5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요.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월과세 특례라는 게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도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월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옛날에 상속증면서 받으면서 냈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우리 앞선 테마에서 배웠습니다. 자,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 증여세는 이번에 재산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합니다. 근데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요게 정답 질문이었는데 요게 정답 질문이었는데, 자, 여러분, 원래 어떤 수강생분은 저한테 아니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한테 필요경비 공제를 해준다? 혜택을 왜 줍니까? 그런데 이게 혜택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납부한 증여세, 여기서는 지금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기납부만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고 했는데 틀립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자와 수송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속은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월세 특례에서 증여자 수송자 연대 납세가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작년에도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월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속부터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했을 때, 자, 납세문자는 수송자인데도 취득가격과 취득시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월한다는 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연대납세는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월과세 특례가 왜 나왔냐면요, 이런 특례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걸 샀는데요, 가격이 확 뛰었어요. 개발 호재 등에 의해서. 그러면 일단 자신의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이걸 단기간에 딱 제3자에게 팔면 뭐 6억에 뛰었어요. 6억으로 재산이 뛰었어요. 그러면 6억에 뛰었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배우자가 내는 6억까지 증여공제받죠. 그래서 증여세 안 내고 바로 또 6억에 팔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또 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채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주구장창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다 팔았으면 양도채 5억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요거 10년 내 양도할 때는 반드시 이월세 특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양도 전략을 짜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팔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의의는 읽어보시면 바로 요 증여세, 요 증여액 배우자 증여공제 규정 악용해가지고 단기간 내장자한테 파는 거, 이런 거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왕정이라는 거 읽어보시고요. 적용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요? 요거 증여받아서 10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어떤 것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이용이용권, 또 양도 일전 1년 내에 증여받은 주식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월과세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와는 다르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대요. 여러분, 만약에 양도 당시에 부부였는데요, 양도 당시에 부부였는데 부부였는데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 이혼했어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몇 천만 원, 몇 억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사람들이 부부가 손잡고 법원에 가가지고 인상 빡빡 쓰면서 이혼시켜달라고 하고 막 그런 다음에 둘이서 집으로 손잡고 조용히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잔머리 쓰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이혼했을 때 특례 적용합니다. 다만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거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세금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은 없으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요,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특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느냐? 자, 사업인정보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내에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자,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내가 수용당해서 양도했어요.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양도세가 과세가 되지만 그러더라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고가주택 나쁜 건데 왜 혜택을 주나요? 그런데 고가주택은 나쁜 게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면 자, 집을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고가주택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은 투기 목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1세대주택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도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여러분, 특례를 적용했더니 세금을 더 적게 받아요. 그럼 뭐하러 특례 적용해요?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국가가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받아야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국가 땅 파서 국가 되는 거 아니고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더 적게 받는데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자,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율과세 여러분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율과세 특례 효과를 보시면요.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율과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점유속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연대 납세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기납부한 증여세요.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작년 35회 때 이거 알고 있는지가 정답이었는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거 산출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건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지 산출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그러면 틀려요. 세액공제는 아닙니다. 기납부한 증여세 세액공제는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은 자,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점유속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효과, 납세무자는 수증자고,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아니고 양도세 계산할 때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다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증여한 배우자 직계점유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이율과세 특례를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올해는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올해는 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가 더 중요하죠. 이율과세 특례는 작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를 올해 더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채액이나 장특공제 계산, 부담부정유시 양도채액 계산도 잘 보셔야 되고 올해 부당해산부인 특례에서 또 이것도 주의를 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 계산이요. 이건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했을 때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해산 부인 특례. 자, 이건 특수관계자가만 적용되는데 여러분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관계는 특수관계자가 아닌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회사에 만약에 제가 사업주입니다. 제가 사업주고 제가 사장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과 사업주인 나는 특수관계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제가요 우리 회사 종업원한테 내가 자네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런 사람인 거 알지? 내가 자네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종업원이 안 돼요 사장님. 진짜 사장님 이상한 사람이네. 나는 그런 거 못 해줘요. 자, 그러면 사장이 할 말이 없죠. 내가 괜히 자네한테 괜히 이상한 부탁해가지고 괜히 미안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종업원은 이제 계속 주시를 받다가 걔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걔는 1순위로 잘리겠죠. 구조조정 당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요번에 이런 관계는 어떤지 보세요. 제가 사업주 사장인데요.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종업원의 배우자와 사업주인 나는 특수관계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종업원한테 자, 내가 자네 부인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는 거 알지? 자, 내 성격 아니까 내가 지금 자네 부인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주겠나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사장님 발언권이 없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 물어보고 와.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갔다 오던 종업원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돼 여보, 우리 집은 그렇게 절대 못 해준다고 그래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그 사람. 자, 우리 못 해준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희 집사람이 안 된다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괜히 부탁했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종업원의 배우자의 내조에 힘입어서 그 종업원 걔는 계속 주시를 받다가
조그만 꼬투리가 잡혀도 괜히 1순위로 구조종 당하겠죠. 자,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이렇게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뭐 이렇게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당이익 산부인 특례는요. 특수관계자 간에 하나는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습니다.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거,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증여 후 우회 양도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증여 우회 양도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증여 우회 양도가 나오면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이렇게 놓고 문제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상하면서요, 예, 증여자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을이고요. 증여자가 수증자을. 자, 이 증여자 수증자는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 근데 여러분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요,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특수관계자에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간 이월과세 특례 중되는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삼촌과 조카, 또 사촌지간, 형제지간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몇 년 양도해야 되냐면 10년 내에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근데 이월과세 특례와 달리 증여받아서 10년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당이익 예산 부인 특례는, 자, 얘는 조세 부담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감소가 있을 때 있어야지만 특례 적용됩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요, 수증자가 그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판단 어떻게 하냐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예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A.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 B. 그래서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요,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요. C. 예. 자, 요거 하고요, 비교해 봤을 때, 자, 보세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더 적어요.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요, 기납부한 증여세 요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이것도 물어봤었고, 아까 이월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 주잖아요. 이월과세 특례는. 근데 이 증여부양도에서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고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 부과합니다.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직접 양도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납세무자는 당연히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또 이때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냐?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갑이 취득한 가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렇게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수증자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날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양도한 것은 수증자을이 양도한 거니까.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수증자을이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리고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증자는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어차피 배우자 집중소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 없었잖아요. 이율과세 특례는. 근데 증여우양도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얘네들 불법의 적시를 협력했다 봐가지고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공통점은 보세요. 일단 다른 점부터 볼까요? 이율과세 특례는 납세무자가 수증자인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납세무자 당초 증여자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기납부한 증여세 이율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주는데 증여 후 우양도는 기납부한 증여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 없죠? 이율과세 특례는. 근데 증여 후 우양도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는 거. 자, 공통점은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거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똑같아요.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차이점 꼭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요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것도요, 남남 사이에는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에 남남 사이에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만 특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죠? 자, 일단 이거 나오면요,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했어야 돼요. 그런 거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자, 그 반대 영역은 상속증에서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양도사 입장에서 보면 양도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취득하는 것은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헷갈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여러분. 아직 세법 고수의 길은 멀었지만 고수의 길을 염원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자,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요.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거래가의 차액이 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요. 특수관계자 간이고 시가와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어요. 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시가로 계산한다는 게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이 시가 만약에 10억짜리를요 9억에 양도했습니다.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남남 사이 같으면 뭐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팔든 뭐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저도 저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따져봅니다. 시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여기서는 1억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시가 거래가의 차이가 다시 몇 프로의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봅니다. 시가 10억에 5%면 시가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1억이니까. 자,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양도 가액을 뭐로요? 시가를 양도하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시가 10억 원, 요게 이제 양도 가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 가액을. 자, 이게 부당예산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 교재를 보겠습니다. 양도속의 부당예산부인 의의를 보겠습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자, 요번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양도세 금액 계산 특례 요 지금 테마가 양도세 소득세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봅니다, 여러분들. 요 고비를만 잘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의의를 보면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세 기능 고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자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에 관한 소득 금액을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자, 이게 부당예산 부인 특례인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우양도,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조도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이제 증여 후 우회 양도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여 후 양도는 적용 요건이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적용받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처음에는 특수관계자, 삼촌과 조카로 나오다가 만약에 갑자기 이때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간이라면 이러면 이게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양도하면 증여 후 우양도가 아니라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증여 후 우양도에서 특수관계자에는 이율과세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은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 특수관계자에게 고자가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아가지고요. 자, 몇 년 내요? 10년 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자, 증여받아서 이제 10년 내 타인에게 양도합니다. 자, 그런데 A에 따른 세액이, 동그라미 A에 따른 세액이 동그라미 B에 따른 세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요. 자,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양도수익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 그러면 잔머리 쓴 게 아니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양도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얘 수증자한테 그러면 잔머리 쓴 게 아니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하지 않으면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거, 납세무자도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A에 따른 세액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뭐한 경우요? 지금 적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본대요. A에 따른 세액이 어떤 건지 한번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A에 따른 세액이라는 게 이거죠. 자,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자 봅니다. 증여받은 자의, 자, 증여세,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요.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더 적을 때요. 자, 금방 설명드린 것대로 수증자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으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낼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계산을 싹 부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을 보고,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특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 먼저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이율과세 규정과 중복되면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커요. 자, 그러면 이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보세요, 여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커요. 이 두 개 합친 게. 그러면 잔머리 쓴 거 아니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례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거고 수증자 을이 양도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면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효과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먼저요,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양도세 계산, 자,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 필요경비 여부, 또 연대납세무 여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납세무자는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누가 납부의무자냐고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고요. 이때 양도속이 수동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수동자가 납부의무자다. 잔머리 쓴 게 아니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양도속이 해당 수동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수동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고요. 잔머리 쓴 게 아니니까 같은 당초 증여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계산은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수동자 의리 제3자 양도한 날까지로 해가지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취득 시기로 해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생긴 경우에 당초 증여받은 자산의 상속 증여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대납세무, 증여자 수송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면 얘네들의 그 거주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뭐로 다시 계산한다고 여러분들?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면 얘네들 계산은 관계없이 양도가액 취득가를 뭐로? 시가로 계산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요? 5% 이상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 한해서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것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가로 계산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시가로 계산한다. 결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월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산부인 특례 비교 여러분 쭉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이월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산부인 특례에서 증여 후 우회 양도를 비교해 보면 증여자 수송자의 관계 이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고 그 다음에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이월과세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월과세 특례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 이런 것에 한정하는데, 근데 증여 우회 양도는 모든 양도세 자산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10년 내. 주식은 1년 내. 주식은 1년 내.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10년 내.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할 때. 주식은 여기서 1월과세 특례에서는 1년 내.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수증자가 1월과세 특례는 납세무자인데, 증여 우회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예요. 2월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증여 우회 양도는 싹 부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납부한 증여세. 그리고 2월과세 특례는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속이니까 같은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가 없는데 증여 우회 양도에서는 친척들 간에 불법의 쇼크를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월과세 특례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특례 적용되지만 얘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증여 우회 양도는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럴 때 특수관계자가 증여 우회 양도에서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판단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더 적을 때요. 크면 특례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 거래가 차익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아니면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날 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그 다음에 공통점, 둘 다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를 기준, 둘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번 테마는 좀 설명할 것이 많고 어렵고 좀 길기 때문에 설명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요, 자, 이번 테마 고비를 잘 넘기시면 그다음부터는 또 마무리까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들 견뎌내시고요. 자, 238페이지 대표 기출 문제 보시면 먼저 33회 때 문제네요. 고주사 갑은 2019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요. 취득가격 1억 원이었고 등기됐습니다. 동생인 고주사을 특수관계자이죠. 동생인 을에게 2022년 10월 1일자로 증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당시가 3억 원이었고, 을은 해당 토지를 2025년 6월 30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딱 보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지금 10년 내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죠? 자, 양도수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잔머리 쓴 거 아니니까 특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단서가 붙어요. 실질적으로 을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수등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가성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적어요. 자, 그럼 조세 부담은 감소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럴 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을이 그러면 배우자 직계점속이 아니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상상하면서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특례지금 적용됩니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어요. 그럴 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렇습니까?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기납부한 증여세 요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잖아요. 자, 잔머리 썼다고 봐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근데 산입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있어가지고 일단 문제 읽느라고 시간 걸리신 분들 답은 출제자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1번에 답을 해놨는데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고요.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그죠? 증여자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여 후 우양도는 증여자와 수동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갑은 양도세 납세무자다.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 증여 우양도는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니까 납세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의 양도일까지 기한으로 한다. 그렇죠?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요. 그러니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날까지로 이렇게 보기한 계산합니다. 맞고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쉬웠습니다.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싹 부인하기 때문에요. 요거 얘기였고요.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세 국내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문제는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골고루 섞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오류선사 속에 여러 가지 논점을 한꺼번에 물어본 그런 문제였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얘네들끼리는 결성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다고. 그 다음에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할 때 2월과세 특례예요? 2월과세 특례입니다. 그러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2월 특례에서는 기납부안정에서 필요경비 산입서 공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정답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의 현재가 차린 차감이 포함된 양도산에 보유한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자, 보유한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가액이에요. 여러분,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의 차익이요. 이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가액은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세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그래요? 자, 여러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가액을 소송 화해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가액 같은 거예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또 이번에 이번에 필요경비 포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번엔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잖아요.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고주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양도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고주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증여 후 우회 양도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이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증여 후 우회 양도, 이 부당이익이익산부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양도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증여 후 우회 양도, 여기서는 기납부안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요. 증여 우회 양도를 이걸 짧게 지금 압축한 지문입니다. 여러분, 기납부안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5번입니다. 고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 거래가의 차이가 5억 원입니다.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자,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조세 부담한 감소인이 따져봐야 되는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자, 시가 거래가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 나죠. 금액이. 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결론, 시가로 계산한다. 맞네요? 부당의 선부인 특례에서 저가양도 고양수 시가로 계산한다. 5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점을 압축해서 물어본 그런 좋은 문제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장에서는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좀 어렵고 그랬겠지만 답은 일단 쉬운 게 있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우리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요, 1번에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서 양도한 자산에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생긴 거나 양도소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게 계산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지를 양도하면 발생한 양도차손은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네들하고 신탁수익권하고는 결손금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계산하고 통산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지상권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산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되잖아요. 통산하고. 골프용권을 양도함으로, 기타 자산이죠. 양도하면 발생한 양도차손은 주식,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합니까? 아니에요.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네들하고 주식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구분 계산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또 양도소 금액이요, 통산하고 남은 미공제된 결손금은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이월하지 않는다?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2번 문제를 보시면요, 2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갑이
23년 3월 5일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짜리인데 3억 1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5년 10월 5일 특수관계인 병에게 토지를 5억 원, 시가 5억 6천짜리인데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네요. 자, 그랬을 때 갑의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니까 가필차, 장소, 요거 양도소득 금액을 지금 구하랍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단 토지는 국내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이고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없고 갑을병은 고자이고 배우자 직계림속 관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가액은 어떤 거로 하느냐? 양도가액은 어떤 거로 하냐?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양도가액은 여기 어떤 것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되느냐? 시가 5억 6천짜리인데 5억 양도했습니다. 시가는 낮게 양도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 그러면 저가양도, 고가양도에서 저가양도했죠. 그러면 조세부담 감소가 따져봅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지금 여기서 6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시가야 5억 6천에 몇 프로예요? 이거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봅니다. 시가 5억 6천만 원에 5%면 시가 5억 6천만 원에 5%면 자, 이거 얼마입니까? 5, 6, 30, 5, 25, 2,800만 원이죠? 2,800만 원. 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6천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계산을 자,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뭘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자, 그러니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니까 5억 6천만 원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기타 필요경비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떤 거로 하느냐? 자, 시가보다 지금 뭐하게 양도했어요? 높게 취득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그럼 따져봐야죠. 시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자 3억 이상 차이 나죠. 여기서 1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3억에 5%면 3억 15, 1,500만 원입니다.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1,000만 원밖에. 그러니까 특례지용 안 돼. 그러면 특례지용 안 되면 특례지용 될 때 시가로 하는 거지. 특례지용 안 되니까 뭐래요? 실지 거래한 가액 3억 1천만 원을 이것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양도책 다른 조건 없으니까 양도책은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그러면 가필차장 장기 부용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장기 부용제라는 말을 받다 계산 문제든 소수령 문제든 항상 뭘 떠올려 말풍선 3년이요. 3년 이상 보이는지 보기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3년 보이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랬더니 2023년 3월 1일 취득했고 2025년 10월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3년 보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특공제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소득금액은 얼마가 되냐?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201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 원이고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24년 3월 5일자로 증여했습니다. 을이 2025년 5월 20일 날 해당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에 매도했습니다. 해당 건물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랍니다.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 양도했어요? 지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10년 양도했습니다. 그럼 2월세 특례 적용되는데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그러면 항상 요거 2월세 특례 나오면 갑을병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상상하면서 문제 푸시라고 했습니다. 증여자, 수송자, 제3자. 그죠? 자,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 누가 됩니까? 수증자가 납세무자라고 했습니다. 납세무자는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증서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양도했을 때 2월세 특례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월하는 거잖아요.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수증자 을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는데 여러분 자 보유기간이 언제부터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월하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월하니까 갑이 2018년 취득한 때부터 자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 했다 그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 증여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 계산하기 때문에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채 계산 시 양도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그랬는데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열어요. 그러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3억을. 자, 취득가격은 3억이 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납부세에 세액공제한다고 그랬어요.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필요경비로 공제해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증여자 수용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납세 의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배우자의 직권임속은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 의무 진다 그랬는데 연대납세 의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따져보면서 문제 이렇게 특례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거라는 거 한번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논점을 한꺼번에 묻는 또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잘 소화하면 똑같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한 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보기의 거주자가 1실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문제라 잘 보세요. 양도일련제 국내 소지에 등기된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 보유 5년 거주한 주택입니다. 자, 실거래가액이 15억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10억입니다. 해당 과세계는 중 다른 양도세상 없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라고 지금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5억, 즉 12억을 초과하면 얘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여기 없었어도 얘는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가능합니까, 여러분? 비과세 불가능입니다. 왜요?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은 1실택 비과세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불가능이고, 양도채액 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채액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채액 계산은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체 양도차액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액 5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권을 빼기 위해서 전체 양도차액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자, 이렇게 해서 3이고 3호 15. 15분의 15니까 양도차액 얼마? 1억이요. 비과세권 고가주택 양도차액은 1억입니다. 양도수 금액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양도수 금액 구하라고 그러면 가필, 차, 장 안분 계산해서 구한 이 양도차액에다가 그러니까 전체 양도차액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아까 장특공제만 구하라고 하면 전체 양도차액에다가 장특공제 1실택에 대한 장특공제 보기현별과 구조현별 합한 공제를 곱하고 양도분의 양도만 쓰시고 이렇게 안분해서 할 필요 없이 안분 계산해서 구한 양도차액에다 바로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그러니까 4, 5, 20. 20% 보유연별 공제가. 거주연수의 4%씩. 4, 5, 20. 자, 보유연별과 거주연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적용하잖아요. 양도세에서는 1실택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제율 40%. 자, 1억에 40%니까 얼마? 4천만 원. 아까 한번 풀어드렸어요. 이거 연습으로 제가. 그럼 1억에서 4천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6천만 원. 맞네요. 3번이. 자, 과세표준 금액은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은 소기, 기본공제 얼마요? 250. 우리가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만 안분 계산하지 기본공제랑 세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어도 6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 빼니까 양도수 금액은 5,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3,700이 아니라 5,750만 원이 되고요. 양도수 금액은 세율은 60% 적용합니까? 아니에요. 세율 똑같아요.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세율은 지금 몇 년 보였어요? 2년 이상 보였으니까 세율은 6에서 45% 추가 도진세율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된다는 거, 양도차익 계산 이렇게
전체 양도채 곱하기 양도분의 양도를 쓰십시오. 안분 계산한다는 거. 양도수 금액 구하라고 하면 안분 계산한 양도책에다가 양도세와서는 1세 1주택은 보유기한별과 고주기한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보유연수의 4%씩 고주연 4%씩 이렇게 해서 구하고 기본 공제랑 세율은 똑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테마가 일단 제일 양도세에서 또 전체에서 지금 어렵고 제일 길게 해설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천천히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테마였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계속 양도세 세율이라든가 계속 이어서 또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